무슨 참신해야 된다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참신해야 한다라는 말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꼰대의 언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지요. 안녕하십니까, 하석영입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다가 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하나가 있죠. 인생에 대해서 나만의 의견이 강하게 굳어진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자신은 이야기하게 되는 관점, 고착된 관점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또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인생에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 운명과 상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데는 몇 가지 변하지 않는 규칙 같은 것들이 있다. 말하자면 정답이 인생에는 있다. 이런 고착된 관념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러한 고정된 관념 또는 그런 고착된 관념, 이런 관념들을 그대로 잘 받아주지를 않지요. 특히 젊은이들하고 나이 많이 든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이런 나이 든 사람들의 관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말이 꼰대라는 말이죠. 영국의 BBC 방송에서까지 한국의 이 꼰대라는 말, 이것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꼰대론, 꼰대에 관한 이야기, 이건 아주 중요한 사회적 주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꼰대는 좀 싫다. 꼰대는 좀 우리로부터 좀 멀어져 가줬으면 좋겠다. 꼰대를 이제 구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꼰대라는 말 속에는 인생의 경륜이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안전성, 삶에 있어서의 안전성, 그리고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러한 가치론적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역동하는 사회라고 하는 한 유기체 속에서 꼰대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에 그 사회는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하게 된다. 이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새삼스럽게 꼰대 이야기를 꺼내느냐? 요즘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자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꼰대 같은 현상이 지나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현상이 과도해진다면 그 다음 21대 국회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모습, 그것 또한 아주 경직되고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전개되지 않을까. 이것이 걱정이 돼서 오늘 이 꼰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각 정당들이 지금 이제 후보를 선별을 하면서 공천관리심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소위 공심이라는 거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후보 지망생들을 면접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누가 도대체 누구를 면접을 보는 거냐. 그럴 수 있는 거냐. 그 면접 대상 중에는 국회의원을 몇 선씩 한 관록이 아주 쟁쟁한 이런 인사들까지도 그 공심위원 앞에 가서 신입사원 같은 모습으로 이 면접을 해야 된다. 과연 그럼 그 공천관리를 한다는 그 심사위원들은 그 사람들을 심사할 만큼 충분한 그런 무슨 자격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거냐. 그들의 식견은 정말 누가 앞에 내놔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거냐. 그런 보장도 없는 거지요. 근데 이거 그 전에도 했던 짓, 그 이전에도 했던 짓, 이 똑같은 국회의원 후보 면접 보기. 국회의원이 무슨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계속돼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반드시 위에서 밑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지명돼야 하고 후보가 지명돼야 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민을 대표해서 국가 사무를 볼 사람들, 그 사람을 뽑는 것이면은 밑에서부터 위로 상향식으로 이렇게 뽑는 제도가 만들어져야지 어째서 만날 위에서 밑으로 내리꽂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질 못해 하는 건지 참 바라보기가 민망합니다. 전형적인 꼰대짓거리로 보이는 거지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공심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한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흘러나오는 내용들을 봐도 정말 구태의연합니다. 참신한 후보를 찾는다, 무슨 참신해야 된다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참신해야 한다라는 말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꼰대의 언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참신을 찾는 거냐? 과연 공심위원들 스스로가 참신하냐? 참신한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사람들이냐? 이들이 이따금씩 언론에다 대고 이러저러한 일로 핏대를 올리고 이러는 언어들을 살펴보면 그 언어 속에서 참성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고수는 어느 분야에서의 고수든지 무술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악기의 연주자들이라든지 무슨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모두가 고수가 되려면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힘을 들여서 하던 거를 차차 힘을 뺄 줄 안다는 거죠. 힘을 빼고 넣어야 할 장소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 그것이 고수가 되는 길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지금 공심이고 어디 보면 어깨에 힘들이 빡 들어갔죠. 내 한마디면 너는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거 꼰대짓거리의 대표적인 겁니다. 어떻게 힘을 주고 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달관한 사람들이라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그런 분들 솔직히 잘 찾아볼 수가 없네요. 여야 막론하고 그렇죠.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채널 24K에서는 이미 강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뮤직 오디션, 이 프로그램에서 TV에서 진행하고 있는 뮤직 오디션, 여기서 배워라. 여기서 전문가와 그리고 대중 집단의 의견을 취합하는,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후보를 골라내는, 국회의원 후보를 선정한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선정해서 올리는 이런 방식을 왜 과감히 채택하지 못하느냐 이건. 그러면서 언필칭 얘기하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돼야 한다. 공심위 앞에서 면접받는 게 그게 민주주의의 축제가 됩니까? 왜 이렇게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지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또 하나, 공약들을 발표한다면서 여야 막론하고 자신들이 그 이전에 해왔던 행위, 그 행태, 거기에서 왜 그렇게 벗어나질 못합니까? 실제로 한쪽에서는 군인 월급을 막 올려준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매달 2박 3일 휴가를 주겠다.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말하자면 돈으로 유혹하고 쉬는 시간으로 유혹하고 일 안 하는 것으로 유혹하고 그러면 표가 된다. 이 발상 꼰대적인 것 아닙니까? 공약 정말 그렇게밖에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내세울 공약이 21대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정말 그렇게도 생각이 안 납니까? 이런 꼰대적인 공약들 수천 년 전에 공맹자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부처님 예수님의 얘기든지 그 속에서 가져오는 얘기 정도만 된다면 그건 꼰대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건 여태까지 자기들이 얄팍하게 살아온 논리, 어떻게 해서든지 교묘하게 포퓰리즘을 심어주고 그것의 대가로 표를 얻어내고 이런 공작적인 시각, 이것을 선거 승리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꼰대들은 사라져 줘야 되겠죠.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고수가 되고 싶으면 힘을 뺄 줄 알고 힘을 주어야 할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서 알아. 이게 꼰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렇게 벼랑간 바뀔 수 있겠느냐?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느냐? 물론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채널 24K에서 힘을 뺄 줄 알아라, 힘을 줘야 할 때 줄 줄 알아라, 거기다 하나만 좀 더 보태서 권고하고 이야기를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제발 유머 감각을 기를 줄 알아라. 여유 있는 사고를 하고 여유 있게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실사구시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라. 그 속에서 유머가 나온다. 처칠과 링컨의 유머를 그것까지를 급작스럽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인격을 풍요롭게 하려는 자세, 그 속에서 유머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힘을 빼고 놓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꼰대로부터 벗어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21대 국회가 또다시 꼰대의 시각 속에서 표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